오늘은 음양오행의 상생 상극관계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오행 도면을 이렇게 그려 놨는데요.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오행을 그려 봅니다. 목에는 갑, 을, 인묘가 있는데요. 갑을은 천간의 표현이 되는 거고, 인묘는 지지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사주의 지지. 병정은 사주의 천간에, 사오는 사주의 지지, 무기는 사주의 천간에, 진술, 미축은 사주의 지지의 표현이 됩니다. 경신, 사주의 천간에 표현이 되고, 신유는 사주의 지지의 표현이 됩니다. 임계, 사주의 천간에, 해자는 사주의 지지의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갑을, 인묘는 목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병정, 사오는 화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무기, 진술, 미축은 토에 해당이 됩니다. 경신, 신유는 금에 해당이 되고요. 임수, 해자는 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상생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수생목이지요. 나무는 물이 있어야지 잘 무럭무럭 자란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목생화라 합니다. 불은 땔감이 있어야지 항상 잘 타게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화생토, 얼어터진 땅이 있더라 하더라도 불길이 오므로 해서 땅이 깨어나고 나무를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토생금이라 그러지요. 금을 얻기 위해서는 땅을 파뒤집기 전에는 금을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금생수, 물은 H2O지요. H2O는 인간이 먹어보면 맛이 없어서 전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먹게 만들려면 미네랄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미네랄은 금에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오행의 상생 관계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물이 있어야지 잘 자란다는 것은 이 물이 의식주가 돼요. 의식주. 나무의 의식주. 바로 재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사주 볼 때 재성을 재물이라 하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전혀 맞질 않아요. 나무는 물을 먹어야 잘 자라기 때문에 물이 의식주. 의식주가 바로 재물이죠. 재물이 없이는 의식주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풀로 봐서는 목이 의식주가 되는 것이요. 땔감이 없이는 불을 피울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는 불이 있어야지만 깨어나는 것이요. 이게 토로 봐서는 불이 의식주가 되는 겁니다. 금은 토가 의식주가 되는 거지요. 바로 재물이지요. 물은 금이 있어야지 의식주가 되는 겁니다. 금이 의식주가 되는 겁니다. 재성이 재물이다 이런 얘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극관계를 보겠습니다. 목극토라 그럽니다.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은 땅에 기운이 빨려 나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토극수라 그럽니다. 물이 있다 하더라도 흙을 뿌리게 되면은 흙탕물이 돼서 못 쓰는 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극화라 그러지요. 불이 있더라도 물이 오게 되면 꺼지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극화. 금이 있으면은 금이 겁나는 건 없지만 불을 보면은 맥을 못 쳐지어 놓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화극금. 나무가 있으면은 나무는 도끼로 자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금극목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좀 자세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만 알아가지고는 얘기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을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잘라 봅시다. 물은 나무를 길러 주니까 목으로 봐서는 아군이 되는 겁니다. 상극관계를 보면은 토극수라 그랬죠. 바로 토는 나무를 생해주는 물을 못 쓰는 물로 만들게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는 목으로 봐서는 적군이 됩니다. 적군. 적군이 되고요. 이쪽은 아군이 돼요. 목으로 봐서는. 아군 적군을 모르고 오행을 논해서는 안 됩니다. 아군 적군을 몰라서는. 그 다음에 금은 나무만 보면 쪼개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으로 봐서는 토, 금은 제대로 된 적군이 되는 겁니다. 이 아군 적군을 모르고 오행을 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화는 어떻게 될까요? 화. 나무가 불을 피우는 데 쓰이는 것까지는 맞는데 불이 너무 강하고 나무가 적다면 땔감이 적다 하면은 땔감의 기운만 빠지는 거예요. 나무가 물을 먹잇감을 한 숟가락 먹었을 때 한 숟가락만큼만 빠져나간다 치면은 뭐 나무를 생해주기 위해서 그건 큰 문제가 없는데 한 숟가락을 먹고 두 숟가락이 빠져나간다면은 그 기운이 빠져나간다면은 그거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는 나무가 일로 보고 불이 이 같으면은 기운이 빠지겠죠. 사주에서 식상이 두 개, 요걸 이제 식상이라 그럽니다. 식상이 두 개 이상 있으면 그건 오히려 적군이 될 거고 하나만 있다면은 그건 아군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사주를 볼 때는 이 아군 적군 구분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흔히 사주를 볼 때 용신이네 뭐 기신이네 희신이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아군 적군을 살펴봐야 될 줄 알아야지 제대로 된 사주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해설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좋겠어요. 어쨌거나 오행을 음양 오행을 볼 때는 아군 적군을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